항상 뭘 말씀드리냐면 뭐 상권이나 부동산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야 단순해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그게 다예요. 미래와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같이 연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가로수기 완전히 막 다 폭삭 주저앉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다시 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가로수기 가보면 쇼룸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매장을 거기다 대표하는 거 하나 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막 깔렸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는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네.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네. 깊은 고객 경험이에요. 깊은 고객 경험. 예,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예전보다 더 깊은 고객 경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출발이 뭐였냐면 매스의 종언이었어요. 매스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프로덕션, 매스 컨섬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엄청 다양한 방송국이 펼쳐졌는데 네. 지금은 다시 OTT까지 나오면서 네. 예전의 위용을 지상파가 못 가지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팬데믹이 와가지고 더 글로벌한 컨텐츠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느는 것도 있고 네. 오늘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는 이런 컨텐츠부터 교육에 예능에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사람들의 어텐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는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잡지는 폐간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브랜드 그 다음에 회사들은 본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지하철 타면 신문도 줬죠. 네. 샀죠 옛날에 심지어 네, 네. 샀고 줬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벼룩시장 지하철 쪽은 광고가 막, 사라졌죠. 네. 광고 다 요즘은 셀폰 보고 있으니까. 안 보죠 요즘에. 그러니까 결국 주의 어텐션이라는 게 네. 우리한테는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광고 매체가 움직이는 걸로 우리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광고 매체는 막 날아가고 있고 그렇지가 않고 예전 방식의 트래디셔널 미디어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알리지?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상권을 가서 우리 매장을 펼치는 것보다 네. 아예 그 컨텐츠가 센 친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가 센 친구. 예,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힙한 곳이야. 그래서 가서 전시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가 펼쳐놓은 새로운 쇼룸도 좀 보고 네. 차도 마시고 때에 따라서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걸 찍어서 알려. 저 봤어요. 예. 그 청담동 그쪽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밑에는 커피숍인데 중간부터 쇼룸인데도 네, 있고 그런 것도 막. 있고 뭐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네. 안에 전시도 있고 상품도 팔고 카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가서 그 브랜드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고 본인이 감동하죠. 그다음에 감동한 것을 알릴 거 아니에요. 알리고 싶으니까. 그럼 또. 그분들의 팔로우한테 연결되기 시작하죠. 네. 그 일상이 전부 다 포함된 알림이라는 게 그의 보증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그의 마음이 네. 상당한 만족감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토픽인 리테일 미디어예요. 그래서 리테일이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겠네. 그렇겠죠. 옛날에는 간 김에 보는 거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가거나 그러면 화장품 가게 정말 많아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거기 갑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어느 동네에 가면 거기에 엄청 멋진 전시와 함께 화장품이 있는데 네. 화장품도 예쁘고 네. 전시도 멋져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간다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다음에 거기 못 가신 분들, 안 가신 분들도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자료를 보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애호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주문은 온라인이에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전체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어땠었냐면 가장 상권 높은 곳에 네. 엄청 큰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네. 거기서 힘들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만큼의 이익을 내야지. 근데 부동산한테 엄청 돈을 들여야 돼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이익이 박해지는 거. 네. 이 상태였다면 지금은 장소도 중요한데 그 장소는 역사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를 파악하고 내 컨텐츠가 엄청 세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시는 거야.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감동을 받아. 감동받은 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걸로 엄청난 사람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돌아오는 것들은 브랜드 가치하고
더하기 온라인 매출로 움직여 이걸로 갔죠. 이거 옛날에 매장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파는 게 주일 때는 모델명을 못 보게 못 보게 했죠. 네. 못 찍게 했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산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다 보시고 주문은 이제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걸 이제 쇼루밍이라고 불러요. 가서 네. 눈으로 본 다음에 파는 건 사는 건 인터넷으로. 네. 지금 어떠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안 팝니다. 그런 데 있어요. 안 팔아요. 어떤 플래그십 스토어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신발인데 네. 두 켤레 이상 안 팔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욕망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찍어서 가실 수 있으니까 주문 온라인으로 하시죠. 그러네. 가능하면 자사몰로요. 이게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깊은 고객 경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갑니다. 야, 그러면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동이라든지 가로수길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약해지는 건가요? 상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아. 이유가 거기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트래픽, 사람들이 얼마큼 오는지. 네. 근데 그분들이 메시지를 받으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구매 행동을 위해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 네. 심지어 배송은 무료이고 교환은 무한대인데 그만큼의 내 욕망을 거기서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곳인지에 대한 걸 첫 번째로 보는 분들이 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쇼핑이 주라기보다는 이제 쇼핑은 약간 보조 개념으로 또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같이 경험하고 인터넷으로 퍼지고. 그래서 F&B가 되게 중요해져요. 아, 왜 그러냐면 예전 같았으면 나는 물건 사러 갔어요였는데 네. 물건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향을 맡거나 네.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걸 직접 만질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 감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거 이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탐미하는 분들을 돕는 것들이 뜨기 시작하죠. 아,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업 시설들, 뭐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렇게 매장 같은 것들은 어쨌든 시대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좀 힘들어지겠네요. 지금처럼 막 고액의 월세를 막 많이 받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거 어렵죠. 근데 네. 이미 우리 예전과 다르게 주거 지역의 상권이 와해된 걸 봤잖아요. 지금 예전 아파트 단지 가봐서 보시면 상가가 비어 있는 거 많이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 네. 쿠팡이 와 맞아요. 오죠. 네. 새벽에서 배송이 오는데 네. 그리고 동네 이런 세탁소 같은 경우에도 네. 런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만큼을 와해시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인형을 뽑았고요. 그 자리에서. 네. 두 번째는 뭐가 왔냐면 아이스크림 팔았고요. 세 번째는 세 개의 과자를 팔았고요. 지금은 4컷짜리 인생을 팔고 있죠. 아, 네.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뭐 그런 건 들어오잖아요. 뭐 카페인데 24hour로 되어 있는 그런 무인 카페 같은 네. 것들. 특징이 뭐냐면 운영 경비가 극도로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공동화는 막을 수 있지만 네. 그만큼의 진입 장벽 자체가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어떤 거 할 거예요? 그러면 나 퇴직한 다음에 뭐 빵집 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하면 안 지금은 되죠, 이제. 퇴직 전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직업을 그만둔 다음에 네. 내가 내 노력을 이용해서 네. 뭐 차를 내리거나 빵을 구웠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제는 그렇지 무인으로? 않고 무인이기 때문에 아. 가서 그냥 아직 안 그만두셔도 돼요. 이러면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네. 무인 엄청 많이 나오죠. 무인. 창업 경비가 네. 억 단위까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몇 천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혹을 느끼죠. 네. 나도 해볼까 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잘 되면 또 생겨요. 또 생기니까. 이유가 진입이 그만큼 쉬워진 쉬우니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계 파는 사람 돈을 벌죠. 하지만 거기 들어갔던 분들은 그만큼 벌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겠어요, 진짜로. 다 바뀌죠. 네. 그만큼 싸워 나가는 대상 자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더 많은 형태의 경쟁이 생기면 소비자의 편의는 좋아져요. 네. 근데 그만큼의 경쟁이 격해질수록 마진이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체의 GDP가 있는데 네. 그 상행위가 더 분산될수록 기존의 상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해지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자영업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직업의 소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알고 계신 건데 네. 변화의 경쟁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 네. 얘기 있거든요. 동네 칼국수집이 옆에 있는 중국집이 너무 싫다고. 네. 이유가 바로 옆에서 왔다가 그쪽 가신다고. 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맛집 가서 드시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밀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점점 더 잘해야지만. 맞아요. 네, 정말 잘해야지만 되는 거네요. 딱 그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고유성의 쟁투라고 불러요. 고유성의 쟁투. 계속해서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였어요. 양말이 필요한데 네. 양말 줄게요. 좀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가지고 저는 100% 코튼이에요. 좀 있으니까 저는 올게닉 코튼이에요. 좀 있으니까 저는 페어 트레이드예요. 네. 좀 있으니까 저는 디자인이 예뻐요. 나중에는 저는 100년 된 양말이에요. 그럼 그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게 안정화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마켓이 만들어지면 어렵다. 더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허들을 두지 못하면 당연히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아까 그 부사장님이 얘기하셨던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또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복제 가능한 거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특별한 거를 가지고 네.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고유성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뭘 만들면 그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상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오피스 쪽도 사실은 격변의 시기가 오지 않나 막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보다 더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옛날에 이런 식이었어요. 뭐 지식산업센터다. 네. 그럼 일하는 곳. 음. 그다음에 여기는 뭐 주거 지역이다. 네. 오피스텔. 여기는 아파트다. 그러면 주거 상층 아파트. 여기는 뭐 호텔이다. 이런 식이었다고. 네. 요즘은 그게 아니라 다 합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상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오피스도 있고 네. 레지던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복합 개발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내 삶이 그만한 그런 지원과 네. 그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을 원치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뭐가 나오냐면 상가인데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위에 오피스텔 있지만 지하에 있는 쇼핑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대규모 개발이 올라가는 이유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드는 생각은 일하는 게 어떤 거지? 일이라는 건 어떤 거지에 대한 부분들로 더 승화되어지죠. 네.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오피스를 낼 수 있겠네?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내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직원분들한테 1년간 가 있으세요.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한국의 벤처기업들 중에서 오피스를 제주도로 옮긴 회사들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였어요. 네. 즐겁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 교육이 그만큼 뭐 마땅치 있는데. 않아서 올라온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나갈 건가요? 예. 네. 1년만 제주도 갔다 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딴 데 가는 것보다 우리 같은 일 하면서 갔다 오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연시키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을. 어차피 회사 퇴사할 사람. 그렇죠. 어차피 나갈 건데 뭐. 가지 마시고. 근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그럴까? 갔다 와볼까? 그러다가 일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나 여기서 일할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지가 지금 양양, 제주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부산도 가능하겠는데 뭐 광주는 어때? 네. 대구는 어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이유가 그만큼의 로컬 어트랙션이 있고 네. 내 삶의 방식이 유동화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다음부터는 오피스가 뭐냐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일이 되니까. 특히 지금처럼 출근하기 싫어요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또 사내 갈등도 꽤 있잖아요. 네. 조직 내에서. 그럴 수 저 있죠. 최근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큰 대기업 중에서 지금 사내 벤처 만드는 경우가 있대요. 꽤 많던데요. 근데 그런 어느 경우냐 하면 아예 거기에 있는 한 플로어를 산대요. 공유 오피스에. 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본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왜냐할 때는 상무님 안 보게요. 같은 건물에 있으면 와서 안 된다. 참견을 자꾸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참견. 나가는 게 국룰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유 오피스들이 국룰. 플로우십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유 오피스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죠. 이유가 보통 시트 팔았는데 네. 한 층을 파니까 한 층을 다 주고. 엄청난 아웃소싱이 된 거죠. 네. 그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본사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목가족 삶을 좋아하면 네. 아마 그 오피스가 평창에 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핑을 좋아하면 양양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어반 어트랙션을 포기를 못한다. 네. 그런데 바다를 좋아해. 그럼 부산이 될 거고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피스의 기준도 바뀌게 될 거다. 이게 굳이 그냥 재택근무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굳이 본사라는 거 이렇게 다 모아놓을 필요가 있냐? 다 쪼개도 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레지던스하고 오피스를 같이 묶어버려요. 이유가 그야말로 그 삶을 동경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가맹해서 집을 여기 있는 걸 정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난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장기 휴가 간 것처럼 아예 6개월 정도는 거기에 레지던스랑 오피스랑 묶어서 있으세요.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뭐 사택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조금 더 훨씬 더 좋게 유동화돼 있고. 네, 사실상.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여기서 네. 연결되는 건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 엄청 주목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지금 52시간제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사회를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 그러냐? 그 주 6일제 때 저는 처음에 시작했죠. 네. 그때 토요일이 반공일이었어요. 반공일. 네, 반만 일한다고. 네네.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어. 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는 참 네. 주 5일제 된 게 극히 얼마 전부터예요. 왜냐하면 보육 이슈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는 끝까지 좀 미뤘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토요일에 일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월화수목금에 저녁 시간을 못 잡았어요. 부장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 저 회식 같은 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5시 반쯤 되면 잠깐 김 대리 네. 회의 좀 하지. 아, 네네네. 6시에는 아,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항상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네. 회의를 소집해요. 음.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회의하는 척하면서 막 얘기 저기 해요. 네. 7시가 되면 밥 먹고 갈까? 밥 먹고 갈까? 밥 먹다 말고 반주 한 잔 어때? 반주한 다음에는 야 노래방이나 아. 일은 다음에 이거에 무한반복.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에 내 일정을 미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월화수목금토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네. 끈끈해. 그다음에 토일이 분리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 날은 쓸어 자야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5일제도 중요해요. 그건 토일이 묶였으니까 네. 월화수목금과 토일을 묶은 거예요. 네. 진짜 무서운 건 50이 지난 지 되면 6시 이후에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패스트 캠퍼스, 네. 뭐 파이썬 코딩, 아니면 내가 요가 배우거나 테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분절되어져서 하루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더 플래닝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 네.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월요일 오전 없고 금요일 오후가 없어요. 이런 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회사는 월화수목까지 일하고 금토일이 나가요. 그러면 목포에 집을 살까? 아. 이유가 ROI가 나와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 나왔거든요. 뭐 5도 2촌이라고 5일은 도시에 있고 네. 이틀은 촌에 네. 간다? 네. 이런 얘기였죠. 네. 지역에 간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니 4도 3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럼 목요일 날 저녁 때 나갈 수도 있네. 그럼 오히려 거기서 그러네요. 3박을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을 사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지방의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유가 그만큼의 내 삶을 더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거소를 두면 그 동네 경제가 좋아지죠. 유동인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겠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여기 있어도 밥을 먹죠. 거기서 밥을 먹죠. 네. 그러면 냉장고 2개 살걸요? 그럴 수 있죠. KTX 타고 가서 그 동네에 탈 차도 하나 살까? 작은 걸로? 이럴 수 있죠. 네. 소비가 더 활성화되고 네. 그를 기반으로 내 삶이 풍요로움이 다른 형태의 산업으로 더 확장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전부 다 삶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만큼의 더 큰 욕구로 더 승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이었어요. 난 도시에 사는 게 좋아. 네. 월화수목금. 근데 바다도 좀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좋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에요. 네. 뭐 나는 자연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이틀쯤 어때? 그러다가 나는 바다도 좋지만 산도 좋은데? 그럴 수 있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더 커진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예전 같았으면 고관 대작이나 별장이었다면 네. 아니 작은 집, 크지 않은 집을 커티지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작은 샵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 주변의 환경의 문화의 상권이 활성화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좋은 기폭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디로 흘러갈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찰하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주가 네. 엄청 한국 분들한테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옥마을 그랬었던 한옥마을. 게 저희 데이터에 2015년도가 피크였어요. 아. 그다음에 뭐가 떴냐면 강릉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는 15년도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네. 강릉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또 혹시 새롭게 뜨는 데가 그럼요, 있나요? 많죠. 아, 그래요? 그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땅을 사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상권 만드는 분들이랑 네. 계속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전국을 거의 다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브랜드들, 아까 얘기했던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경험 공간 만드는 분들이랑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그런 공간들이 또 지방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확실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탑동이 오래된 동네거든요. 네. 거기는 구시가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확장이 어려우니까 쇠락하는 동네인데 지금 거기에는 갤러리, 뮤지엄부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게 10년 넘게 걸린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가세요. 매장 매출이 서울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방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문화 상태 컨텐츠의 강화, 그를 기반으로 했던 우리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진짜 이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에 어찌 보면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막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부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동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럼 바뀔 사람이 수 가고 있으니까. 싶으면 되는 곳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묶여 있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제 아름다운 건 우리가 복수계의 공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물어봤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범주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경제 크기가 함몰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외국의 관광으로 유명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퓰레이션보다 방문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보이죠. 음. 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분들이 움직인다면 네. 그만큼의 스pen딩이나 투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동량에 따라서도 네. 개인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자유롭게. 가장 아름다운 네.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하기에 매력적인 공간이냐에 대한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과 일하게 네. 된 지도 꽤 됐는데 네. 항상 뭘 말씀드리냐면 뭐 상권이나 부동산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야 단순해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그게 다예요. 가고 싶게 만들면 그럼요.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이 오게 만들면 끝이에요. 사람은 오면 뭐 솜사탕이건 아니면 뭐라도 먹죠. 모자건 뭐라도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게 하는 게 목표이지 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면 산다. 그럼요. 오면 사요. 그러니까 반대로 올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이라면 가고 싶으냐. 하나 더 있어요. 왜 가고 싶은데? 네.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그것도 있어요. 뭐 교회 카페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 왜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뭐 커피를 네. 팔고 있네. 네. 좀 있으니까 150평이래. 네. 좀 있으니까 뭐 400평이래. 네. 뭐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엄청 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1000평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가죠. 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피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가보면 늘 파는 거 뭐예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소금빵, 앙버터를 팔고 있는데 가격은 터무니없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는 거 그거거든요. 이걸 왜 쓸까에 대한 걸 제일 많이 봐요. 저희도 이제 엄청 많이 다니니까 네. 가서 상권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분들의 고객 경험을 전부 다 매주 해본단 말이에요. 갔을 때 일단 주말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피곤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쭤봐요. 저 여기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 알바인데요가 나와요. 알바인데요. 알바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좋은 고객 경험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뭐 자랑스럽게 네. 저희가요 네. 이런 역사와 어. 이런 시도를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피곤해요 알바인데요. 뭐가 맛있어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의 나의 욕망과 부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성긴 경쟁력이라는 건 금방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큰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결코 아닐 거다. 결국에 이제 사람이 뭔가 바뀌면서 다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전부 다 바뀐다. 사람이. 그러니까 산업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네. 산업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나는 업의 전문가예요.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면 업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럼요. 이 말이 되게 와닿네요. 사람 전문가가 되면 답이 보인다.